안녕하세요. 정보기기 기능사 박상입니다. 오늘은요, 정보기기 기능사 기출문제 1위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이하는 이 문제는요, 이 정보기기가 시험의 유형이 바뀌면서 최초로 1회로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라든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보시면 전과 동일한 1시간 30분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걸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면에 들어가는 IP를 세팅을 해놨네요. 근데 PC들에 대한 IP는 가로로 비워놓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1회 때 기출된 유형인데요. 서브네팅을 직접 한 다음에 그 서브네팅한 값을 각각의 PC에다가 부여를 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를 지금 기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1회 때만 이런 형태가 기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서브네팅을 직접 해서 IP를 입히는 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브네팅을 직접 계산을 해서 입혀야 되는 상황이라면 서브네팅을 조금이라도 한 끗이라도 다르게 되면 문제를 풀이를 했더라고 해도 전체가 IP가 틀리기 때문에 탈락을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1회 때는 이렇게 기출을 하긴 했는데 뒤에서부터는 IP를 부여하고 혹은 뭐 만약에 서브네팅을 하지 못한다면 이 값을 부여하라 라는 제시를 해주면서 문제를 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브네팅을 전혀 못해도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느냐라고 또 마음을 안심을 시키시면 안 돼요. 이 서브네팅을 못하면 나중에 문제에서 보면 각각의 네트워크를 서브네팅한 다음에 첫 번째에서 몇 번째 IP는 게이트웨이라고 넣어라든지 아니면 라우터에게 할당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브네팅은 익히셔야지만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다 두셔야 됩니다. 자, 해서 우리도 서브네팅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이하고 그 값을 직접 패킷 트레이서에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브네팅을 하는 거에 대한 제시가 나와 있네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할당된 IP 네트워크는 192.168.100.0. 자, 그리고 서브넷은 24개의 마스크를 사용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엔지니어 부서가 15명, 마케팅 부서가 7명, 세일 부서가 100명. 자, 이렇게 부서마다 서브네팅, 그러니까 네트워크 개수를 나눠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 개수가 틀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누는 것을 지금 보는 것처럼 가변 서브네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가변 서브네팅을 할 때는요, 여기 문제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세일을 먼저 하고, 엔지니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라 라는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결국은 뭐예요? 많은 수를 먼저 할당하라 라는 거죠. 자, 빼야 되는 호스트의 개수가 많은 녀석을 먼저 할당하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순서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많은 녀석을 먼저 할당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스트 수가 동일한 조건의 서브넷이 2개 이상일 때는 첫 번째부터 할당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브넷을 앞에 것을 먼저 사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연스럽게 서브넷을 하다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서브넷에서는 가용한 첫 번째 IP는 게이트웨이로 할당하고 두 번째 IP는 PC로 넣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비어있는 이 주소에서는 PC0, PC1, PC2 얘네들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서브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용한 두 번째 IP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브네팅을 다 해놓고 값을 잘못 입력하면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서 체크를 꼼꼼히 하신 다음에 값을 입히셔야 될 것입니다.
시험지에 낙서를 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연필이라든지 볼펜 같은 필기도구를 가지고 가셔서 이런 서브네팅 문제가 나왔을 때 꼼꼼하게 검산을 한번 해보고 자기 자리에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완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세일이라고 하는 IP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원리에 대해서는 타이핑을 쳐놨는데, 자, 호스트 개수가 100명이 나와야 돼요. 자, 100명이 나와야 되면, 자, 우리가 뒤에 서브네트 개수를 잘라낼 때 적어도 100명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호스트 개수를 꺼내야 되니까, 자, 그게 가능한 거는 2의 7승, 128개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128개, 2의 7승을 사용하려면, 자, 서브네트가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자, 뒤에 가서 붙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여된 게 24개. 그래서 이 24개 값을 입력하다 보면, 자, 8개, 그리고 두 번째 자리도 8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도 자, 8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서브네팅이 돼야 되는 클래스 부분이 되는 건데, 자, 호스트의 개수가 128개. 그러면 네트워크의 개수는 당연히 2개밖에 안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256개잖아요. 총 2의 8승을 하게 되면 256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밖에 못 나눠요. 256을. 그래서 네트워크 개수는 2개로 나눠지고 호스트는 128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서브네팅은 자, 하나만 사용하겠다 해서 1 들어가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으로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1의 개수는 25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128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 192.168.100.0이라고 하는 IP를 25개로 서브네팅을 할 거니까 자, 실제로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를 더 놔본다면 뒷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191.168.100점 자, 128에 25에서 나머지 이제 어디까지 쓰겠어요? 192.168.100.25까지를 해당하는 IP가 가져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 뒷부분에 있는 IP, 그러니까 호스트가 나눠지고 네트워크가 2개로 발생하는 이 IP에서 뒷부분 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해당하는 128개를 충분히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나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나머지 부서가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해서 내려가 볼게요. 아까 나눈 서브네팅을 보면요. 결국은 게이트웨이, 즉 가변 이 서브네팅을 나눈 거에서 첫 번째, 즉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CR 땅을 하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서브네팅은 맨 앞에, 0은 맨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쓰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 써볼까요? 자, 100.0 이거는 그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주소죠. 이거는 IP로 사용을 못하죠. 네트워크의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서브네트의 가장 마지막 주소 이 녀석이죠. 자, 이 녀석은 또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해서 해당하는 호스트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해야 될 때 사용하는 IP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거와 맨 마지막 걸 빼고 나면 자, 이 서브네트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사용하게 돼요? 192.168.100.1부터 마지막 IP는 192.168. 자, 100.126까지. 자, 당연히 서브네트는 25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보기가 편하겠죠. 자, 해서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맞춰서 서브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자, 마스크 뒤에가 25개니까요. 앞에 8개는 2호, 2호, 2호. 그러면 마지막에는 2의 7승,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만, 2의 승 하나만 128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6들은 빵빵빵이니까, 2의 승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서브네트 마스크는 128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서브네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서브네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쓴 영진出版사 교재 등을 통해서 앞부분에 나오는 서브네트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풀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서 같은 원리예요. 엔지니어 부서를 나눠야 되는데, 자, 앞에서 여기 셀 부서가 몇 번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앞에서 127번까지 갖고 가 버렸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 부서는 뭐부터 남았어요? 192점, 168점, 100점, 128부터 뒷부분에 있는 255까지가 남아있는 상태죠. 앞부분은 썼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서브네팅을 나눠야 되는데, 자, 셀 부서는 100명이었지만 엔지니어 부서는 1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5명을 충족시키려면 여기서 2에 4승을 하면 16개가 된다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그거는 왜 안 써요? 16개가 돼버리면 아까 배웠잖아요. 맨 앞에 하나는 네트워크 주소로 빼야 되고 2의 4승은 16개니까요. 호스트 개수가 그러면 15개가 되고 자 다시 또 맨 마지막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빼야 되니까 그러면 또 몇 개가 남아요? 14개. 1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14개밖에 안 남잖아요.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승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승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2의 5승이 되는 겁니다. 자, 2의 5승이 되면 네트워크는 나눠지는 개수와 그 다음에 호스트의 개수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자, 2의 5승으로 나누면 호스트의 개수는 32개, 32개. 자, 그러면 풀이를 해볼까요? 2의 5승의 호스트로 나누려면 뒤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자, 192점, 168점, 아이고, 다시 100점, 128.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서 값을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서 뒤에 서브네트 앞에는 동일합니다. 1이 8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앞에는 계속 동일하죠. 자, 됐어요. 그러면 뒷자리는 네트워크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네트워크 개수가 8개. 왜 8개요? 뒤에가 2의 5승이 호스트가 2의 5승이니까 앞에가 111, 그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0의 개수는 즉 2의 5승 호스트 개수가 되는 거고요. 1의 개수는 2의 3승 네트워크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는 8개가 나눠지고 호스트는 32개가 발생하는 이러한 서브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로 치면 27개. 자, 27개에서 호스트가 어떻게 나눠져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더해야죠. 192점, 168점, 100점, 128에서 자, 31을 더하니까 자, 31을 더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192점, 168점, 100점, 159가 됩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더하기를 매우 잘하시는 분은 여기다 31을 더하면 왜 59가 되나요? 이게 6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IP 주소는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의 8승이에요. 2의 8승, 2의 8승이라고 가정하면, 자, 2의 8승을 계산을 하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256이 나오죠.
그런 원리로 계산하면 서브네트도 마스크가 뒤에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255, 255가 아니라 256, 256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255, 255, 255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냐면 이 서브네트는 2의 8승이 256개지만 개수로 헤아립니다. 개수. 자, 결국은 256개가 나오는 이 개수는 시작을 얘는 뭐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해요. IP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해갖고 요렇게만 세볼까요? 7, 8, 9. 자,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10개지만 10개지만 숫자는 9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1부터 시작해서 256을 맞추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개수 자체는 256개일지라도 끝나는 게 255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아주 잘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31을 더하면 이 값 자체가 60일 텐데 어떻게 59인가요? 라고 한다면 개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128을 포함해서 129, 130, 131 이런 식으로 헤아리다 보면 159에 도착했을 때 32개의 호스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해서 결국은 더하기를 잘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30이 더한 다음에 마지막 값에서 1을 뺀다고 생각하면 얼추 계산은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다음 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눈다면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안 나눠도 되지만 머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눈다면 192점, 168점, 100에서 시작은 160으로 시작해야죠. 160으로 시작해서 자, 31을 더해야 돼요. 192점, 168점, 100점. 자, 그리고 31을 더하니까 19, 1이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2라고 썼다면 31을 너무 정직하게 더해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빼줘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서브네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가변 서브네트이기 때문에요. 엔지니어 부서는 다 완성이 됐잖아요. 32개가 충족됐는데 뭐 15명 충분히 충족됐는데 또 나눠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마케팅 부서를 나눠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정리만 하고 가보자고요. 아까 위에서 본 거대로 게이트웨이는 자기 서브넷의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PC에다가는 두 번째 걸 할당하라. 자, 그리고 나서 서브네트 마스크는 자 27개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128, 64, 32 더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은 0000 치시면 됩니다. 자, 해결됐죠. 이제 또 밑으로 가볼게요. 이제 조금 스스로도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남은 거는 누가 남았어요? 59까지는 앞에 엔지니어가 썼으니까 마케팅은 우리가 아까 봤던 160을 나눠줘야 돼요. 자, 근데 160을 나누려니까 7개랍니다. 7개를 충족하려면 2의 3승은 8개. 자, 똑같은 질문 안 하시겠죠? 하나하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서 2의 4승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2의 4승이니까 뒤에 이걸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1, 또. 자, 이거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사잖아. 8개 중에 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는 여기 앞부분은 네트워크 개수. 뒤에 하나, 둘, 셋, 넷. 4개는 호스트의 개수. 자, 이럴 경우에는 아주 사이좋게 네트워크도 16개, 호스트도 16개씩 가져가겠죠. 자,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네들도 네트워크가 16개씩 나눠지니까 이 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16을 더하면 되죠. 16을 더하면 자 아직도 여기를 정직하게 이렇게 해놓지 않죠. 16을 더하니까 하나를 빼야 되죠. 그래서 175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서브네트도 나눌 수 있죠. 176에다가 또 16을 더하고 하나 빼주고 뭐 빼주는 거가 생각하기 싫으시다면 하나를 빼고 더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계산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마케팅 부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서브네트는 161. 자, 그 다음에 PC 두 번째 거는 162.
자, 얘네들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뒷자리 28개에 해당하는 서브넷은 24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문제는 그닥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서브네팅을 얼마나 잘해서 입히느냐가 문제 해결을 하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스위치하고 라우터에 대한 설정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정말 약간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로컬 계정으로 들어오고, 패스워드 넣어주고, 텔넷 접속해주고, VLAN 나눠주고, 그 다음에 통신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인터 VLAN을 설정하는, 자,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가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거래도 같이 한번 따라하기를 통해서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해서 문제는 다 확인을 했으니까 자, 내용을 다 적어 놓으시고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구동시키셔서 패킷 트레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구동시키고 기출문제 1회를 불러서 아까 나눠줬던 IP를 각각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라우터와 스위치, PC들의 배치를 확인해보고 토폴로지의 기본적인 유형을 제일 먼저 확인해보시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눠줬던 서브넷을 PC에다 입히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해서 제일 앞에 있는 ENG 그룹, 그러니까 엔지니어 그룹에다가 나눠줬던 가변 서브네트를 입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지니어를 클릭하고 PC 제로를 클릭하고 눌러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장소에 IP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변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값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고정 IP 스테이틱으로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거 엔지니어 부서는 192. 그 다음에 168점 100점 130을 부여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서브네트는 자, 기본적인 클래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뒷부분에다가 224를 추가해서 넣어주면 되고 자, 게이트웨이는 아까도 확인해 본 것처럼 자,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여기 엔지니어의 게이트웨이는 192점 168점 100점 129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자, DNS 서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워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설정이 끝났죠. 패킷 트레이서는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자신의 값을 입력하고 창을 닫기만 해도 자신의 값을 기억하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처럼 입력한 값을 다시 저장한다거나 하는 그런 별도의 명령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파일에 대해서는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장비에다가 주어진 IP라든지 명령어는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저장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인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PC1에도 값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폴로지에서 PC1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데스크탑 탭으로 이동하시고 IP 설정에 스테이틱.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마케팅 부서에 PC 주소 유출한 거 입력해야죠. 192점 168점 100점 162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서브넷을 클릭하면 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클래스의 서브넷이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주어진 서브넷을 자, 다시 이렇게 지우고 자신의 서브넷을 입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도 앞에서 서브넷을 통해서 유출을 했죠. 자, 그래서 192점 168점 100점 161이라고 하는 자, 자신의 게이트웨이를 입력해주고 나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닫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일 클릭하시고 데스크탑이라는 탭을 클릭.
IP 설정, static. 자, 이제 세일에 대한 IP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나눠준 값에 192.168.100.2를 가져가고, 자, 그리고 서브넷은 128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92.168.100.1이라고 세팅하게 되면, 자, 이제 각자 PC에 해당하는, 자,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PC 0을 가서 클릭하고 IP 설정에 와 보시면 아까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먼저가 되시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지시사항을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 보면은 PC들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변경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느 부분이냐면 우선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 부서에 PC 제로를 클릭하고 보시면, 자, 이번에는 컨피그라는 탭으로 가보시면,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토폴로지 상에서 보여주는 이름이지 이 장치의 호스트 네임은 아니라는 것. 자, 그 부분을 염두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 여기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 네임을 일단 eng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미 데스크탑에 IP는 입력을 해줬으니, 자, 닫아주고, 자, 그 다음에 PC1의 마케팅 부서의 디스플레이 네임도 컨피그로 간 다음에 PC1의 디스플레이 네임, 자, 요렇게 주어진 이름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마케팅으로 입력을 했고, 주어진 값이 요렇게네요. 자,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C2에 들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컨피그에 가셔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세일로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장비가 PC0, PC1, PC2 이렇게 설정되어 있던 장비가 지금 보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부서 이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장치 위에 마우스를 가만히 얹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 나옵니다. 나는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게이트웨이는 어디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설정된 값을 확인할 때는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장비를 마우스로 올려놓기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라우터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에서 주어진 명령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자, 라우터에 대한 설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여기 직접 명령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접 명령 모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명령을 하겠다라고 써주는 거고요. 자, 지금은 그냥 방문자 입장에서 접속을 한 거죠. 방문자가 안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자,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enable의 약자인 en을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터미널이라고 하는, 자, 내가 또 정력 설정 모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모드로 들어가서, 자, 이제 라우터를 수정할 수 있는, 라우터에 명령을 줄 수 있는 절대권자의 명령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주어진 명령어 호스트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지금 이 라우터 이름을 인트라 언더바 r이라고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의 이름을 호스트네임 인트라 언더바 r이라고 주겠다라고 설정을 하여서 엔터를 땅 하고 치면,
자, 가상의 라우터라고 되어 있던 이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스트네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명령어 중에서 명령이 오타가 입력됐을 때 외부에 도메인 네임에 검색을 하러 가지 말라, 검색하지 않게 하라 이런 명령어가 있었죠. 자, 그것에 대한 명령어가 no ip 도메인 룩업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오타를 입력했을 때 라우터가 오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네. 그러면 물어보러 가야지 라고 자신의 도메인 네임에게 서버에게 물으러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타니까 이런 명령어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괜한 것을 물으러 갔다 오는 동안에 라우터는 일을 못하거나 응답하는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자 오타를 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명령어가 왔을 때 그것을 물어보러 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해주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다반하게 종종 나오는 문항이니까 암기를 하시고 가셔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nable에 비밀번호를 넣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enable, 자, 그 다음에 secret 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secret이라는 명령어를 주는 거는 암호화를 시켜주는 명령이에요. 명령어에 암호를 걸어주는 명령어는 굉장히 다양한데 패스워드 명령어도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secret이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두 가지 명령어의 차이점은 enable secret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해 보게 됐을 때 암호가 외부에 보이지 않는 암호화가 돼서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암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라우터 정도면 우리가 입력하는 영어의 대소문자를 아주 정확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이런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 아까 설정했던 이름 이런 거는 명확하게 대소문자까지 구분하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알파벳의 대소문자까지도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 명령어. 자, 암호화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죠. 아까도 암호화에 대한 명령인데 이거는 약간 차원이 틀려요. 자, 지금 입력하는 명령은 서비스 패스워드 엔크립션 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얘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부터 설정하는 모든 값을 암호를 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enable 명령어를 암호화를 시켜줄 때는 enable secret이라고 하는 다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령어, 암호화를 시켜주는 명령어가 없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아래에 입력해야 되는 원격 유저네임이라든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라고 하는 명령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요. 이 이후에 설정되는 값은 암호화를 시켜주세요 라는 값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자체는 나타나는 순서가 어느 정도는 위쪽에 있어야지만 자기가 선언되고 난 이후부터 암호화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위치에 따라서 암호화가 되지 않는 녀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라우터에 접속하고 내가 만약에 암호화를 시켜줘야 되는 명령어가 있더라 라고 하면 조금 더 일찍 선언을 해주는 게 유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 설정 명령어도 줬고요. 아까 문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자,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유저네임 뭐로 주라고 선언을 했냐면 매니저, 아이디는 매니저. 자, 그럼 들어올 때 패스워드는
자, 아까 enable 패스워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부여하라 라고 했네요. 자, 대소문자 가리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제 컴퓨터가 대문자가 지금 잘 안 찍히고 있네요. 됐네요. 무슨 오류 때문에 안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이럴 때는 시간이 좀 아깝지만 뭐 시험을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기 전에 이 패킷 트레이서는 고치거나 제거하는 명령어가 굉장히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입력을 하기 전에 내가 입력한 단어가 오타가 없는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면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이렇게 엔터 값을 부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유저네임 매니저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으니까요. 접속하는 거. 자, 접속하는 설정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어디로 접속하게끔 해줬냐면 라인 콘솔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콘솔이라고 하는 곳은 관리자가 접속하는 최단 거리의 접속 그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매니저와 패스워드로 들어오는 사람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는 장소를, 즉 원격 접속할 수 있는 장소를 콘솔로 접속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가 콘솔로만 접속하면 안 되겠죠. 자, 콘솔로 접속을 할 때 외부에서 자, VTY 04.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버추얼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외부에서 텔넷 같은 그다음에 또 SSH 같은 그러한 원격 접속으로 접속하기 위한 라인을 개설해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제 버추얼 라인, 즉 외부에서 원격 접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을 5개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5개인데 왜 0하고 4를 넣어줬냐면 자,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IP나 이 세계에서는 1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0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0, 1, 2, 3, 4 해서 총 라인 개수가 5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라인이 5개를 개설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딱히 문제에서 몇 개의 라인을 개설하라 라는 문항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5개를 이렇게 많이 세팅하게 되니까 그냥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격 접속까지 끝났고요. 자, 문제에서 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접속을 한 뒤에 3분간 입력이 없을 시 접속을 해제하라 라는 문항이 있었죠. 자, 그래서 3분 동안 입력이 없어도 접속을 유지하지 않도록 접속이 해지되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앞에가 3이 분이고요. 뒤에가 초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3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라우터의 기본적 입력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여한 값들로 접속하세요 라고 하는 로그인 로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콘솔 라인에 VTY를 개설을 했고 이 라인으로 그러니까 접근을 한 사람이 3분 동안 아무런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빠져나가라. 접속을 차단해라 라고 하는 설정까지 라우터에게 다 마쳤습니다. 자, 해서 로그인 로컬까지 넣어주게 되면 입력 설정 값이 들어가면서 완료가 됐지요. 이제 간혹 로그인을 줄 때와 로그인 로컬을 줄 때가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유저네임이라든지 패스워드 같은 걸 부여해서 원격으로 접속해야 하는 것을 설정할 때는
로그인 로컬이라고 설정하게 되는 거고, 내부에서 그냥 각자 자신의 패스워드만 치고 들어오는 것을 설정할 때는 보통 많이 로그인만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모의고사를 풀이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점이 오실 거니까, 일단은 원격으로 접속할 때는 로그인 로컬, 그 다음에 내부에서 그냥 간단하게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올 때는 그냥 로그인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는 마쳤고요. 창을 닫아버리면 되겠고, 스위치로 들어가서 거의 비슷하죠. 스위치의 설정값도 라우터의 설정값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해서 스위치를 클릭하셔서, 자, 아까와 동일하게 직접 입력하는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enable, 그 다음에 comput라고 하는 약어를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스위치에도 부여하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네임, 여기서는 비슷한 이름을 부여했죠. 인트라 언더바 s, 대소문자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동일하게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K가 빠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값을 차근차근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소문자 주의하시고, 거의 명령어가 비슷하죠. 스위치와 라우터는 명령어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VLAN이라든지 스위치에서만 하는 명령어나 라우터에서만 하는 명령어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명령어 계속 주고 있죠.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일단 입력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콘솔 값으로 들어가서 접속 라인을 v2y 5개를 개설. 자, 그리고 명령이 3분 동안 없을 시 접속을 해지하라. 자, 설정이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접속하세요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그 지금 라인 모드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exit 명령어, 탈출하는 명령어를 눌러주면 이렇게 한 단계 앞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스위치에 들어온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뭐 딴 데 가지 말고 앞에서 지시한 VLAN을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AN은 지금 앞에서 들어간 것처럼 라인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config 설정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VLAN 10번을 만들 거다. 자, 이름을 줘야죠. 이름은 앞에서 부여한 대로 엔지니어로 줄 것이다. 자, 됐죠?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자, 다시 VLAN 20번 줬고, 자, 이름 줘야죠. name, 마케팅. 자, 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근데 뭐 굳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나오지 않고 그냥 VLAN 30을 치더라도 VLAN 30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교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명령어를 한번 VLAN이 잘 설정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VLAN 설정이 잘 됐죠. 자,
지금 입력한 명령어는 show vlan이란 명령어인데 스위치의 초기 화면에서 입력하시게 되면 vlan 설정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vlan 설정이 확인이 잘 됐으니까요. 자, 다시 환경 설정 모드, 전용 모드로 들어가서 자, 이제는 vlan에게 각자 해당하는 포트를 줘야죠. 자, 그래서 vlan에 들어가는 포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처음 하시는 분, 정말 패킷트레이서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 포트를 주는 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보면은 VLAN 10에 해당하는 포트가 여기 엔지니어 포트고요. 그 다음에 VLAN 20에 해당하는 포트가 마케팅 포트입니다. 그리고 VLAN 30에 해당하는 포트가 세일이라고 하는 포트예요. 우리가 아까 VLAN을 줬을 때 이름까지 줬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마우스를 가만히 멈춰 보세요. 스위치에서 엔지니어 부서로 연결된 이 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패스트 이던의 0/1번 슬롯에 꽂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VLAN 포트는 지금 보는 것처럼 패스트 이던에 01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것도. 자, 지금 좀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자, 옆에 생겨난 설정 명령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부서는 스위치에 누구랑 꽂혀 있냐면, 패스트 이던에 자, 첫 번째 슬롯에, 그러니까 0번 슬롯에 두 번째 포트에 꽂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일은 패스트 이던에 03 슬롯에 꽂혀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으로 VLAN의 해당 포트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요. 다시 스위치로 들어가서 해당 값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인터페이스를 줘야죠. 보통은 INT라고 하는 약어로 많이 쓰게 됩니다.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자, 패스트 이더넷 0, 1번 슬롯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내가 지금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들어왔어요 라고 스위치의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각각의 포트에다가 설명을 달아주래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달아주래요. 자, 그래서 설명을 다는 명령어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access to engineer. 자, 이렇게 description 설명 문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위치 포트에 대해서 모드는 액세스 모드, 즉 접속을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모드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접속하게 됐을 때 포트는 몇 번으로 할당하자. 자, 그래서 패스트 이던의 01번은 이쪽을 통해서 가는 패킷들은 다 VLAN 10번에 해당하는 값이야 라고 알려줘야지 스위치가 아, 이쪽을 통해서 즉 패스트 이던의 01에서 오는 애들은 VLAN 10번이구나 라고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부여된 포트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마침 잘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오타를 입력하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금 T가 빠졌잖아요. T가 빠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오타 확인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치지 마시고 위쪽을 향하는 방향키를 누르시면 마지막에 입력한 문장이 다시 살아나요. 자, 근데 우리가 문서 작성기처럼 그 자리로 커서만 옮기는 방법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우는 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또 틀렸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스위치 포트. 자, 스위치 포트에
액세스 VLAN 10번에다 주겠다. 띄어쓰기를 안 했죠. VLAN 한 칸 띄고 10. 자, 이 부분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틀렸는데 여기서 지금 마킹이 나오죠. 요거를 보라는 거예요. 요거. 여기를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자, 해서 나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도 놀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와서 자, 다시 이제 인터페이스 두 번째 거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약어로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너무 길잖아요.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2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어로 많이들 합니다. 약어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약어로 막 쓰다 보면 초보자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오히려 다 모르는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어는 사용을 안 하고 원명령어를 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이하려면 속도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명령어들은 약어로 명령을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스위치, 그 다음에 억세스, 그 다음에 스위치, 모드 이렇게 명령을 넣어주게 되면 또 T가 빠졌네요. 자, 어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는 T가 빠져서 오타가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뭐를 줄인 거냐면요. 스위치 모드 억세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스위치가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웬만한 명령어는 아 그거구나 라고 알아듣고서 설정을 완료를 해줍니다. 자, 근데 저는 뭐 약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본래 명령어를 쓰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포스트를 지금 패스트 이더넷 02 슬롯을 VLAN 20에게 할당하겠다라고 주고요. 계속 T가 빠지죠? 제가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T 부분이 약간 좀 입력을 잘 못 받고 있네요. 좀 꼭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입력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타가 엄청 많아요. 일부러 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오타가 나오면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는 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T가 막 안 눌러지면서 오타를 유발하고 있죠. 자, 똑같아요. 3번 패스트 이더넷 포트 03에도 주고 디스크립션 자, T를 잘 눌러서 액세스 자, 자신의 주어진 명령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정에서도요. 대소문자는 중요해요. 문제에서 이미 대소문자를 구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틀리시면 뭐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봐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스위트 포트, 억세스, VLAN 30회까지 자 부여했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스위치에다가 무엇을 부여한 거냐면 스위치에다가 각각의 VLAN을 주고 그 다음에 그 VLAN에게 해당하는 포트가 누구이다 라는 지시를 해주고 그리고 디스크립션 설명 명령을 통해서 각각의 포트에 설명 문구를 달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스위치에게 주는 VLAN 명령이에요. 잘했나? 한번 나가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까 가르쳐드린 명령어 show VLAN 하고 입력을 해보면 자, 보세요. 10번의 엔지니어, 20번의 마케팅, 30번의 세일. 자, 각각 자신의 패스트 이더넷에 포트가 잘 붙었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잘 붙었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뭐 매번 할 때마다 확인하면 너무 소모적이니까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에 관리 IP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관리 IP를 넣어야 되는데 관리 IP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자,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포트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에 IP를 입혀주기 위해서는 보통은 VLAN 1번에다가 입혀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한 이 1번이요. 1번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VLAN이거든요. 이 10번, 20번, 30번은 우리가 만들어준 VLAN이라면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1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하단에 있는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스위치에다가 IP, 즉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소를 입히려면 가장 특정적인 VLAN에다 입혀라 라는 문제가 없는 이상은 VLAN 1번에다 입혀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IP를 입혀주는 명령어는 IP 어드레스인데 보통 약어로는 지금 제가 쓴 것처럼 IP 어드까지만 많이 써요. 정식 명령어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에 입력하는 값을 이렇게 IP를 넣어주죠. 이거는 문제에 나왔었죠. 이거 넣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IP 입력했고. 자, 그러면 포트를 살려야죠. 포트가 죽어 있어요. 원래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포트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샷다운 시켜져 있는 포트를 노 샷다운 해갖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명령어가 나와요. VLAN 1에 해당하는 게 포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VLAN 관리 IP 입혀줬고요. 스위치의 게이트웨이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전송되는 패킷이 나아갈 장소를 설정해 줍니다. 이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저번에 질문으로 왜 게이트웨이를 여기다 설정해 줬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던데, 자, 보시면 지금 현재 토폴로지 상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경로가 이 라우터에게 있잖아요. 이 라우터에게 있으니까 PC0과 PC1, PC2가 주는 패킷을 스위치는 받아서 어디로 보내라 라는 특정한 명령어가 없으면 일단 누구에게 전송을 해줘야 돼요? 라우터에게 전송해줘야죠. 자기가 나가는 외부망을 연결해주는 망의 그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장비잖아요. 그래서 딱히 문제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토폴로지에서는 외부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라우터의 이 IP를 연결을 디포트 게이트웨이로 잡아준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위치 설정은 얼추 다 끝났죠.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서로의 장치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터브이랜을 해주고, 자, 그 각각의 인터브이랜들끼리 이제 정보를 서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도록 트렁킹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다 되도록 끝나게 되는 거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인터브이랜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인터브이랜이라고 하는 것은 라우터가 해주는 명령이죠. 자, 그래서 라우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갔더니 다시 튕겨 나왔어요. 자, 한참 동안 입력을 안 했다 보니까 튕겨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네블을 쳐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패스워드가 뭐냐고 물어보죠. 패스워드. 왜 물어보지? 아까 우리가 패스워드를 설정해 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들어가면 들어가십니다. 자, 근데 제가 금방 입력하는 거 보셨겠지만 이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커서가 전혀 안 움직여요. 깜빡이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전하게 자기가 입력하는 그 손의 감각으로 자기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컴프트까지 눌러서 들어오셨으면요. 이제 인터브이랜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느 IP다 어느 장소에다 설정해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잠시 내려놓고 라우터와 연결된 포트의 이름을 봐야죠. 자, 그러면 인터브이랜 이 정보들이 이 사이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거죠. 정보가 오는 정보는 3개예요. 근데 이 정보가 결국은 스위치에서 라우터까지 외길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브이랜이라는 것은 각각의 장비들마다 너는 이 길로 가, 너는 이 길로 가,
너는 이 길로 가 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길이 하나인데 어떻게 너는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요 길로 가냐라고 한다면 가상의 선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짜로. 길은 진짜 물리적인 라인은 하나지만 논리적으로 세 개의 라인을 만들어서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면 돼 라고 선언을 해주는 행동을 인터 VLA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우터에 인터 VLAN을 나눠줘야 되는 포트는 지금 보는 것처럼 패스트 이던의 00 포트죠. 자, 그래서 다시 라우터 불러서 자 설정을 해보자고요. 자, 인터 VLAN 나누는 포트가 INT FA 00.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모드로 들어왔어요. 노 샷다운을 눌러서 자 우선 포트를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노 샷을 눌러주는 동시에 보면은 자 보세요. 어때요?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빨간색이었죠. 근데 활성화를 시켜주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동작을 하려고 깜빡깜빡거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설정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 라우터에 먼저 IP부터 입혀줄게요. 아까 문제에서 라우터는 192.168.1.1을 주라고 했고 서브넷은 자 이렇게 주어진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은 실제 물리적인 길은 하나예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나누려니까 자 이렇게 나눠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원래 나는 패스트 이더넷 00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길을 하나 만들 거야. 자 그랬더니 아 이런 길이 만들어졌어 라고 응답을 하죠.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보를 오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압축하는 기법을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정보가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압축을 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자 여기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선언되어 있는 DOT 1Q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장비가 그러니까 VLAN 10에서 오는 값들이 전송돼야 돼 게이트웨이를 넣어줘야 돼요. 네, 이제 보통 게이트웨이는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68점 그리고 100.129 자, 255 240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죠. 224를 입력하면 되겠죠. 지금 VLAN 1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맨 앞에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 부서니까 이제 우리가 세일 부서 해주고 엔지니어 부서 해주고 마케팅 부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순서가 헷갈리는데 미리미리 적어 놓으시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됐어요. IP값까지 입력이 되셨으면은 자 이제 하나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길 하나를 열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입력할 때는 입력 내용이 많아서 좀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많아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키보드 방향키로 올라가면 과거에 입력한 명령어들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위로 조금만 올라가서 자 20번 만들라. 자 20번 만들어졌다. 응답하죠. 그러면 압축하는 기법 20번으로 압축해라. 자,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는 뭐 좀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요. 직접 192.168.100.161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이트웨이를
그러니까 인터VLAN의 게이트웨이는 아까 그 스위치의 게이트웨이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각각의 PC들에서 오는 장비가 어디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지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터VLAN의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길도 터졌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터VLAN을 넣어주면 되겠죠. 방향키 위쪽으로 올라가시고, 자, 그 다음에 압축하는 인캡슐레이션 30번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던 것처럼 IP 어드레스,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가 세일 부서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168.100.1, 그 다음에 25, 25, 25, 128이라고 하는 서브넷까지 주면 인터브리랜 세 군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요. 마지막으로 트렁킹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길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하나인데 세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라인은 하나인데 지금 논리적인 선이 세 개란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엔지니어가 스위치에게 정보를 보내고 뭔가 전송하면 스위치는 기본 게이트웨이인 라우터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지니어는 누구에게 정보를 보내고 싶었냐면 옆에 집에 있는 마케팅 부서에게 어떠한 패킷을 전송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갈 수는 있지만 자기의 내부 전산망으로는 보낼 수가 없죠. 즉 길이 일방향으로밖에 안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향으로 뚫려 있는 길을 라우터가 다시 모든 네트워크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동을 트렁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VLAN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트렁킹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서 이 라우터가 모든 네트워크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라인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설정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가 들어가면 볼게요. 어느 라인을 통해서. 자, 이 트렁킹은 스위치에다가 설정해 주는 게 보통 이제 스위치에다 설정을 해 주는데 라우터는 스위치와 물려 있는 라인 몇 번 라인인지 확인해야죠. 자, 마우스를 가만히 멈춰보면 자, 라우터 입장에서는 패스트 이더넷 00하고 묶여져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스위치 입장에서는 자, 패스트 이더넷에 0 24번하고 묶여져 있죠. 자, 해서 이 스위치에다가 24번에 트렁킹을 설정하게 되면 자, 이 24번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오거니 가거니 하겠다라는 거죠. 스위치 입장에서. 자, 해서 스위치에 들어가서요. 트렁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설명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3분이 지나서 지금 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입력한 패스워드를 차근차근 입력하면 자, 이렇게 다시 설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트렁킹을 어디다 주기로 했어요? 24번에 줘야 되죠. 그래서 24번에다가 들어가서 자, 인터페이스 24번 들어가서 스위치 자, 스위치의 포트 모드를 트렁크로 줄 거야 라고 설정하게 되면 자, 어때요? 아, 24번이 나 트렁크가 됐어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설명이 엄청 많아서 한 회차를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각각 다 내용을 입혔습니다. 자, 지금 설정을 하고 설정창을 닫고 나서 보니까요. 자, 지금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지금 이 값들을 서로 다 설정값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진짜 장비인 것처럼 그대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패킷을 주고 받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갖춰졌는지 IP는 너가 뭔지 서로 장비를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핑이라는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 핑은 굉장히 유명한 명령어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명령어죠. 자, 그래서 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PC에서도 해볼 수 있는데 다른 PC에게 일정량의 패킷을 전송해서 그 패킷을 받아서 반환하는 시점을 확인해서 속도라든지 연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ENGPC에 자,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확인해 보려고 데스크 탭에 자, 커맨드 프롬프트 자,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에다가 그냥 입력하면 돼요. 내가 찍어보고 싶은 IP를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192.168.1.1은 누구예요? 라우터죠. 라우터가 지금 ENG가 보낸 패킷을 잘 받아서 반환하는 데까지 속도가 이만큼 걸렸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다른 장비들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마케팅에서도 데스크탑에 가서 자, 커맨드 프로퍼트에서요. 자, 핑 다시 192.168. 에코 1.1 해갖고 엔터 해보니까 자 보세요. 마케팅 부서도 정상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죠. 자, 또 세일 부서도 데스크탑에 커맨드 자, 핑 192.168.1.1 자, 어때요? 세 개의 PC는 뭐 아주 원활하게 지금의 라우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PC하고는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PC, 누구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접속해 있는 게 세일이죠. 자, 그러면 핑 눌러서 192.168.100.162 자, 이 친구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어때요? 옆 동네하고도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62하고만 잘 되어 있는지 또 다른 친구하고도 연결해 봐야 되겠죠? 자, 세일에서 다시 핑 192.168.100.129 자, 어때요? 옆 동네랑 아주 잘 연결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장치하고 이렇게 연결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 PC가 잘 연결되어 있구나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자, 각각의 부서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스위치와 라우터를 설정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완료가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다 됐죠. 이제 뭘 누르시고요. 세이브, 저장을 누르시고 이 설정을 제출하시면 이제 감독관께서 일일이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거나 여러 군데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채점을 하진 않더라고요. 직접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확인 방법이 장비를 클릭하고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던 동안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세요. 아, 장비 라우터에 들어왔더니 장비의 호스트 네임이 인트라 알로 잘 잡혀 있구나. 자, 그러면 감독관이 en 치고 패스워드 물어보네. 잘했다. 그러고 다시 문제에 나온 패스워드 입력해 보겠죠. 자, 문제에 나온 패스워드 입력했더니 자, 이렇게 잘 들어가요. 자, 그럼 잘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쇼런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쇼런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 호스트 네임은 인트라 알로 줬고 자, 그 다음에 enable secret
자, 제가 아까 이거 시크릿으로 묶으면 암호화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밑에 보니까 서비스 우리 패스워드 엔크립션 줬잖아요. 암호화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패스워드가 우리가 입력한 거가 다른 암호화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가 됐으면 점수 배점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no IP 도메인 룩업 아까 우리가 줬던 명령어 부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fast 이더넷으로 각각의 값을 부여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10번, 20번, 30번까지 잘 부여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해서 보면 콘솔 라인 설정하고 접속 5개. 자, 3분 뒤 해제, 로그인 로컬. 자, 어때요? 다 설정이 완료가 됐죠. 우리가 넣어준 게 거의 대부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점수 배점을 하나하나씩 안 해놓은 거를 감점하는 체제로 배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안 한 걸 찾아서 감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를 풀다가 간혹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걸 그냥 입력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IP 도메인 노것 같은 경우도 문제는 없어도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noip 도메인 로업을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입력을 하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내가 입력한 것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입력한 것 때문에 감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입력을 하라는 것을 입력하지 않았을 시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감점을 해서 점수를 배점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완료가 되는 거네요. 자, 설명이 굉장히 길어졌죠. 1회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초적인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지만 역시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직도 잘 부족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통하셔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나온 이 기출 1회는 웬만한 이게 항상 반복돼요. 이렇게 VLAN이라든지 인터 VLAN이라든지 트렁킹이라든지 하는 이런 설정 값은 이게 웬만한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숙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2회차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2회 문제 풀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